안녕하세요. 공선생의 부동산 하나입니다. 5월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도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도 공약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에 이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해서 최상의 선택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왕 할 거면 명분 있게 광화문으로 가든지 행정수도 세종시로 와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세종 시민도 국민이니까 국민과 소통하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몇 군데 호재 지역을 빼고 전국의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거래 침체기에 빠졌다는 말 전화 한두 통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대선 변수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더욱 심화된 거래 절벽이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 5월부터 하락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34주차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세 가격 역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등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고 전세 구하려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세종시 아파트 하락 원인과 언제까지 이어질지인지, 세종 사람들 중에서 집 있는 사람들은 또 오를 거라고 하고 무주택자의 경우는 아직도 거품이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 전문가가 다 되어버렸는데요. 오늘은 세종시 아파트 하락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신정권의 아파트 공급과 관련하여 서울은 10년 내 아파트 탈출기를 고민해야 되고 세종은 10년 내 아파트 수익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제로 유익한 영상을 준비했으니 잘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알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파트가 근본적으로 하락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접근해보자면 간단합니다.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자본 투자에 있어서 투자 대상이 언제까지 한없이 올라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순리입니다. 주기라는 것이 있고 부동산도 그 주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락장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의 분위기나 환경의 긍정적 호재가 뒷받침된다면 언제든지 반등하는 것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입니다. 부동산을 하나의 차트로 보면 확실히 하락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비단 세종뿐만이 아니라 일부 호재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이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 아파트는 34주차 하락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인정을 해야 하고 상투에 잡았다고 하여 스트레스 받고 원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당시에 산 아파트가 시간이 흘러 2배, 3배 올랐을 때에는 상투가 아닌 무릎에서 샀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아파트의 세부적인 하락 요인이 뭘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수요와 공급 등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세종시는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많습니다. 세종시가 다주택자가 많은 이유는 과거 2014년 전까지는 미분양인 아파트가 많았고 무피해 분양권 전매도 가능했었고 프리미엄 2, 3천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를 쉽게 살 수 있었답니다. 사실 무피로는 거의 거래가 없었다고 보면 좋고 2, 3천만 원에서 프리미엄 1억을 바라보며 외지인들이 물량들을 거의 다 받아갔습니다. 현 정권 초기에 1억 5천만 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였었고 약 3년 동안은 거래 절벽에 힘든 시절을 보냈다가 2019년부터 2021년 초까지 세종시는 난리도 이런 난리는 없었습니다. 규제 하나 나올 때마다 호재 하나 나올 때마다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이 눈에 보이니 다주택자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시적인 2주택자의 비과세 기간이 임박한 매물들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서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나면 2주택으로서 양도세가 20%포인트 증가될 뿐만이 아니라 취득세 또한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의 특례로 1년 내 처분 조건으로 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내지 않는데 혜택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유예해 주었던 중과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로 갈아탔는데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했다라고 하면 약 5천만 원이라는 추가적인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이고 기한을 넘겨 기존 주택을 팔았다라고 하면 20%의 중과세율이 부과되어 약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3억이라는 양도 차익이 생겼다라고 하면 약 1억 7천만 원이 양도세금으로 취득세까지 합치면 약 2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니 급매로라도 팔아야 세금을 내지 않기에
이 사안 또한 아파트 하락에 동참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종시로 이주하는 이주자 대비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세종시 아파트의 공급 물량은 거의 역대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롱동이나 보람동, 대평동 등의 공급 물량이 많았지만 추가적인 정부 청사 이전과 귀관 등의 대규모의 인구 유입으로는 공급 대비 수요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은 나성동 주상복합 아파트 등 지편동, 어진동 아파트의 입주 공급 물량이 세종시 한 해 인구 유입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기존에 당첨된 사람들이 전월세로 거주 중에 있다가 자신의 집이 완공되니 세입자 생활을 청산하고 본인의 아파트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전월세 포함 실거주율이 낮아지김에 따라 아파트 전월세까지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고 전세 가격 역시 지금이 박앤세일 기간이 되었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등의 징벌적 과세가 더해져 더 급락이라는 불확실성에 대한 관망세가 맞물렸을 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영향도 있는데 급매라고 생각했던 아파트를 사려고 했는데 내가 사고 나면 내가 살 때는 없었던 더 좋은 단지의 아파트가 더 싼 가격으로 나올까봐 불안감도 감출 수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세종시의 전월세율은 많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약 50%에 가깝다고 합니다. 수치상으로 볼 때 집을 사야 할 수요자가 많아 보인다고 볼 수는 있지만 수요자는 매수할 의사와 매수할 수 있는 능력, 즉 돈이 있느냐로 접근해야 합니다. 청약에서 떨어진 무주택자들에게 아파트 매수 의사를 물어보면 거의 매수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또한 관건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약 34평 아파트 7억에서 8억짜리를 살 수 있는 무주택자들보다는 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무주택자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분양이라는 기대감은 5생활권, 6생활권이 끝날 때까지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오르면 오르는 대로 사겠다는 사람이나 안 되면 집포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즉 무주택자 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 7, 8억짜리에 넘치는 매물을 받아줄 다주택자의 수요는 어떠할까요? 8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8%, 12%를 주고 매수할 만큼의 메리트가 있을까요? 급매라고 하더라도 전세가율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수요도 많지 않습니다. 세종시의 전세가율은 약 40% 선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가율이 60%가 될 쯤이면 집값이 올라서 전세가율이 낮아지곤 합니다. 기타 지방의 경우에는 60%에서 80%가 전세가율이라고 볼 수 있으니 갭투자 및 깡통주택이라는 용어가 심심찮게 들리긴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는 9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전세가가 3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은 나오지 않고 현금 5억 5천만 원이 있어야 하고 취득세 등 각종 비용을 포함하면 6억 5천만 원이 있어야 한답니다. 이래서 다주택자의 수요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공급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약 8년까지 행복도시의 아파트는 약 4만 5천 세대가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무주택자가 서두를 이유가 없을 정도로 분양 물량이 많습니다. 또한 처분 조건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규 아파트 입주 때마다 보다 더 신축으로 더 상급지로 옮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기존 주택이 계속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는 곧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게 되지만 세종시는 아직 세종국회의사당 이전 직원들과 기관 종사자, 법원, 검찰청, 방송국 등등의 추가적인 대규모의 인구 유입이 남아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세종시 아파트에 분양받는 것도 다자녀 특별공급이나 신혼특공 등 외에는 일반 분양으로는 녹록지 않다는 것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존 정부나 새로운 정부에 대해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부동산 상승은 정책과 규제가 아닌 기득권을 가진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영향이 컸기 때문에 누가 했더라도 겪어야 할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이고 어느 정부가 부동산을 올리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규제를 통하여 부동산 투기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불붙은 부동산 투기 심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새로운 정부, 부동산 대책에 실패했다고 하여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에 모순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오른 아파트의 수치상으로 아파트값이 그대로이거나 조금이라도 하락하고 있다면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재개발, 재건축 완화에 서울의 모 지역은 매물 실종의 상승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정화의 이율 배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시적 양도세 완화 등으로 해서 다주택자의 물량을 시장으로 꼬시기를 하겠다는 것도 일시적으로 나오기는 하겠지만 차익을 마친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상승을 붙이기는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심리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이고 청약은 해도 안 되고 규제는 언발에 오줌 놓는 미봉책으로 한시적으로 가지고 간다? 부동산 안정화를 단정할 수 없는 시장의 원리라는 것과 개인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 기간 중 용적률 및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250만 원을 공급했다는 것도 임기 내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아파트만 짓는 데에만 소요되는 기간은 약 3년 정도 걸립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된 법안도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5년이 더 넘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정비사업, 도시개발, 공공택지 개발 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법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분양을 한다고 해도 분양권을 취득할 뿐이지 실제 입주까지는 약 3년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렇지만 공급 물량을 늘린다고 한 만큼 3년에서 5년간은 주택에 있어서 큰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10년간은 공급이 기존의 적정 수요 대비 확실히 많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이 과다 공급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확률은 높다고 봅니다. 공급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기존의 아파트는 구축이 되어서 신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를 보니 2021년 한 해 은행 이자 사업으로 역대 최대치인 46조 원의 이익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금리를 4%, 5%, 이제는 6%까지 올린다고 하니 가계부채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은행들은 수익성이 솔솔합니다. 3억 5천만 원에 대해 원리금으로 상환하면 4.5%로 330개월을 계산을 해볼 때 한 달에 약 220만 원씩 빚을 갚아야 합니다. 높게 잡은 것이긴 한데 한 달에 약 500만 원씩 월급을 타면 28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1% 금리가 인상된다면 약 270만 원씩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여기서 생기는 것 같고 생활은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긴 차트를 보면 부동산은 항상 우상향이었습니다. IMF 때도 그랬고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값만큼 폭락한 후 반등이 아닌 폭등이 있었습니다. 현재에 대한 분석일 뿐 미래의 가능성은 배제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지방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지역은 미래 가치가 없느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국가가 주도적으로 세종 중심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국회, 법원, 검찰청, 대학교, 산업단지들이 들어오면 명실공히 세종시는 지방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뒤 전국 신도시들의 몇 배 규모의 세종시는 비로소 도시가 완성되는 것이고 서울은 아파트 공급 물량이 넘쳐나는 시기와 맞물림에 따라 세종은 수익성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되는 것이고 서울은 탈출기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심리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것도 가설 및 예측에 불과하다는 것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세종시 급매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간단히 맥을 짚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 활발했던 시기는 작년 3월까지였습니다. 아파트 잔금, 즉 소유권 이전은 계약 후 통상 3개월로 잡기 때문에 1호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은 6월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물량의 소진은 올 5월 또는 6월이 되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면 싸게 팔 이유가 없어질 것이고 버티기 작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하셔서 공선생을 통해 부동산 정보 잘 받아보시기 바라고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